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28일 만에 강경화 외교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선 검증이 아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실 검증을 막기 위해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합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정치 공세라며 차단했습니다. 마치 무슨 선전포고라든지 또는 무슨 강행이라든지 그렇게 표현들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낙마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에서는 검증에 소홀했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청와대는 또 다른 내각 후보자들도 합리적 문제 제기가 있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가동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초기 약식으로 진행돼 단수 또는 2배수에 그쳤던 정밀 검증 대상을 3배수 이상으로 늘려 자연스럽게 추천과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야당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남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지만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웨이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친문 패권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9일밖에 남지 않은 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입니다. 추경안의 상임위 협의도 시작하지 못했고 정부 조직 개편하는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등에 대한 후속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도 난항입니다. 장관직 후보자 입문 인사청문 등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일부 야당은 양보의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 문제는 추경이나 혹은 정부조직법의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3당은 오늘 각각 의원총회 등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북한 핵 동결된 한미 훈련을 축소하겠다. 사드로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논란에 크게 화를 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에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내 사드 배치 지연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말이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당시 두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힌 것은 백악관에 이런 상황을 파악한 뒤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미국 수뇌부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접하진 않았지만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기류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승승장구입니다. 총선 결선 투표까지 가보니 마크롱의 신당이 전체 의석의 4분의 3을 가져간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 기권자도 많아서 투표율은 역대 최저로 낮았습니다. 파리에서 김현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 앙마르슈가 최소 355석에서 최대 425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예상치 425석은 하원 전체 의석의 73.7%에 해당해 마크롱 대통령의 앙마르슈가 창당 14개월 만에 프랑스 국회의 최대 다수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계열은 최대 125석, 극우 국민전선도 최대 6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지난 5월 마크롱 대통령과 투표를 벌였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도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반면 전 정부의 집권당이자 제1당이었던 사회당 계열은 의석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준 최대 34석 정도로 예상돼 존폐의 기로에 몰렸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번에 구성될 의회의 다양성은 프랑스의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의 예상 투표율은 42%에서 48%대로 1차 투표 때보다 더 낮아져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프랑스 정가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 기권율은 마크롱 정권의 숙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을 멈추고 영구 정지됐습니다. 상업 원전이 문을 닫은 건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40년의 수명을 다한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작동을 멈춥니다. 원전에서 증기를 공급받아 돌아가던 대형 터빈의 가동도 이미 중단됐습니다. 고리 1호기 터빈 정지합니다. 셋, 둘, 하나, 정지! 한국수력원자력은 핵 분열을 멈추기 위해 이틀 전 원자로에 제어봉을 넣고 출력을 줄여왔는데 오늘 새벽 0시 원자로 온도가 목표치까지 떨어지면서 고리 1호기엔 영구정지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로의 온도가 더 이상 물이 끓지 않는 100도 밑으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영구정지라고 부르는 1971년 고리 1호기 공사엔 경부고속도로 건설비의 4배에 달하는 1,560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원자력 전체 발전량의 5%가량을 생산해왔습니다. 고리 1호기는 원전의 사관학교 역할을 했습니다. 처음 시작됐을 때는 저희들은 지식도 없었고. 원전은 전체 발전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여전히 비중이 큽니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방침이 확고한 만큼 변화와 논란은 불가피합니다. 당장 1조 5천억 원을 투입해 공정을 30%나 진행한 신고리 5, 6호기의 경우 공사 중단 여부가 최대 현안입니다. 오늘 열릴 고리 1호기 공식 퇴역식에서 정부가 구체적인 탈핵 정책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장유진입니다. 영구 정지 조치가 내려진 고리 1호기는 이제 해체 절차에 들어갑니다. 40년 전부터 수조 안에 쌓아놨던 해결료 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원전을 해체한 뒤 부지를 다시 사용하기까지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병산 기자입니다. 우라늄 235가 분열하며 만든 방사성 물질을 담고 있는 핵연료봉. 발전이 끝난 뒤에도 오랫동안 높은 열과 고독성 방사선을 방출합니다. 최소 300년 동안 격리를 해야 하고 일부 물질이 줄어드는데 수만 년 이상 걸립니다. 당장은 발전소 내부 수조에 임시 저장해 놓았는데 발전소를 해체하면서 위험한 연료봉을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방사능 차단 시설을 갖춘 지하 400m 동굴에 영구 격리시키는 게 필요하지만 정부는 첫 단계인 부지 선정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른 핵발전소 수조는 용량이 넉넉치 않아 이를 빌려 쓰는 임시 방편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도 관건입니다. 원전 한 기를 해체하는 데 필요한 세부 기술 58개 가운데 17개는 국내에 없어 개발을 시작하거나 해외 업체에 의존해야 합니다. 해체 기술에 대해서 우리 한국 내에서 필요한 표준화 작업 및 과정을 거치느라고 조금 더 시간을 걸려갖고 고리 1호기 해체 경험을 통해 기술을 쌓으면 440조 원대로 추산되는 전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진입할 계기가 될 거란 긍정적 전망도 있습니다. MBC 뉴스 손병산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두 보수 야당의 당권 경쟁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마다 산적한 현안을 풀어나갈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성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제주를 시작으로 전국을 도는 당권 경선 레이스에 돌입합니다. 어제는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다친 보수를 걷어내 우파를 재건하겠다며 당대표 경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국정 박탈 세력과는 결별하지 않고는 살아날 게요. 한국당 대표 경선은 홍 전 지사와 5선 원유철, 4선 신상진 의원의 3파전입니다. 홍준표 후보의 한계를 뛰어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또 새로운 인물로서 저의 장점을 알리고 저의 진정성을 호소하고 4명을 뽑는 최고위원회는 어제 출마한 김태흠, 이철우 의원 등 8명이 나섰습니다. 바른정당 대표 경선은 3선 김영우, 이혜훈, 재선 하태경, 초선 정운천 지상욱 의원이 나선 가운데 어제 혼합권역 당원투표에선 정운천 의원이 1위를 했습니다. 6개 권역별 전책 토론회를 실시한 뒤 책임당원 50%, 일반당원 20%, 여론조사 30%를 반영해 오는 26일 지도부를 선출합니다. MBC 뉴스 장성우입니다. 중국 지린성 일대 북중 접경 지역에 최근 북한 노동자들이 대거 유입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각종 제재에도 북한의 외화벌이는 중단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김필국 특파원입니다. 중국 지린성 훈춘의 한 의료공장. 작업을 하던 북한 노동자 수백 명이 줄지어 식당으로 이동합니다. 인근 다른 공장도 종업원은 대부분 북한 사람들. 공장에 따라 적은 곳은 100여 명에서 많게는 2,000명까지 이 일대에만 15,000여 명의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수학을 보는 친구 그런 조끼랑매도 가지고 내년에 수리하면서 간단하게. 이들은 철망으로 외부와 차단되고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설치된 별도의 숙소에서 단체로 생활합니다. 월급은 1,800위안 안팎, 우리 돈 30만 원 남짓인데 감독으로 파견된 다른 요원이 챙깁니다. 훈춘 경제합작구에서만 작년 이후 50여 개의 수산물 가공업체가 새로 생긴 데다 올해부터 시험 가동에 나선 허룽합작구에서도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면서 지린성의 북중 접경 지역 일대에 최근 북한 노동자 유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싼 임금에 기술도 뛰어난 탓에 중국 업체들도 북한 노동자를 선호합니다. 중국 노동인력 인건비 대비 한 50% 수준으로 생산 효율 면에서 배 이상으로 큰 것으로. 핵실험 등 잇따른 도발에도 중국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는 계속해서 늘고 해마다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제재와 함께 북중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는 일부 관측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협력 관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선양에서 MBC 뉴스 김필국입니다. 폐, 그물 같은 해양 폐기물들이 농촌, 야산 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처리 비용만 챙기고 불법 투기를 일삼고 있지만 당국은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 보성의 한 야산. 양식장에서 쓰인 대나무와 버려진 그물이 무더기로 쌓여 있습니다. 폐기물을 실어 나르던 화물차도 녹이 잔뜩 쓴 채로 방치돼 있습니다. 1년 전 해양 폐기물 무단 적치가 적발됐던 현장입니다. 이후 폐기물을 치워냈다고 했지만 여전히 현장에 쌓여 있는 폐기물이 산더미입니다. 과연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걸까? 폐어망의 경우 세척과 파쇄, 압축, 열처리 등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업체들은 허가를 받기 위해 설치한 장비들을 가동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 기계가 기압박스 주문해가지고 이제 곧 와요. 이달 중순쯤 이게 풀가동이 되거든요. 이 야산에 쌓인 그물 수백 톤을 버린 건 다름 아닌 폐기물 업체들입니다. 해당 업체는 처리 비용만 챙긴 뒤 재활용 처리를 하지 않은 채로 버렸습니다. 좀 찍지 마시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여튼 이제 안 하려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좀 봐주십시오. 바다를 살리겠다며 투입된 해양 폐기물 처리 예산은 500억여 원. 하지만 이 예산은 결국 육지를 오염시키는 데 쓰인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의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미국 수뇌부는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한국 정부가 사드 문제를 재검토하는 것을 유의 깊게 살펴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한국 정부의 입장에 대해
직접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접하진 않았지만 좋게 생각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문의 기류는 이달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배치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보다 클 수 있다는 전망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승승장구입니다. 총선 결선 투표까지 가보니 마크롱의 신당이 전체 의석의 4분의 3을 가져간다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대신 기권자도 많아서 투표율은 역대 최저로 낮았습니다. 파리에서 김현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총선 결선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 앙마르슈가 최소 355석에서 최대 425석을 차지할 것이라는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대 예상치 425석은 하원 전체 의석의 73.7%에 해당해 마크롱 대통령의 앙마르슈가 창당 14개월 만에 프랑스 국회의 최대 다수당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것입니다. 다만 일부 야당은 양보의 여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사청문회의 문제는 추경이나 혹은 정부조직법의 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3당은 오늘 각각 의원총회 등에서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북한 핵 동결된 한미 훈련을 축소하겠다. 사드로 깨진다면 그게 동맹이냐는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미국을 자극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논란에 크게 화를 냈다는 정부 고위 관계자발 보도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백악관에서 틸러슨 국무장관과 매티스 국방장관을 만나 한반도 안보 현황 등을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내 사드 배치 지연 논란에 대해 그게 무슨 말이냐며 크게 화를 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우리 정부 고위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당시 두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 내 상황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지난 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정부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약속한 내용을 근본적으로 바꾸려는 의도는 없다고 밝힌 것은 백악관에 이런 상황을 파악한 뒤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배수 이상으로 늘려 자연스럽게 추천과 검증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사검증 부실 논란과 관련해 책임론이 제기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구체적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천홍입니다. 야당은 협치 포기 선언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남은 장관들의 인사청문회와 추경을 놓고 여야 대치가 길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이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밝혔지만 야3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야당과 국민은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마이웨이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국민들이 우려했던 친문 패권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9일밖에 남지 않은 6월 임시국회가 사실상 올스톱될 위기입니다. 추경안의 상임위 협의도 시작하지 못했고 정부 조직 개편하는 논의 자체가 없습니다.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 표결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 등에 대한 후속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도 난항입니다. 장관직 후보자 입문 인사청문 등 자유한국당과 야당의 원활한 협조는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9일 월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지명 28일 만에 강경화 외교장관을 공식 임명했습니다. 안경환 후보자 사퇴와 관련해선 검증이 아니했다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부실 검증을 막기 위해 청와대는 이번 주부터 인사추천위원회를 가동합니다. 김천홍 기자입니다. 안경환 후보자 낙마 사태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예상대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야당의 반발은 정치 공세라며 차단했습니다. 마치 무슨 선전포고라든지 또는 무슨 강행이라든지 그렇게 표현들 하는 것은 참으로 온당하지 못하다고. 낙마한 안경환 법무장관 후보자 문제에서는 검증에 소홀했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목표의식을 너무 앞세우다 보니까 약간 좀 이런 검증에 약간 안이해졌던 거 아닌가라는. 청와대는 또 다른 내각 후보자들도 합리적 문제 제기가 있다면 국민의 뜻에 따라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인사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가동도 발표했습니다. 새 정부 초기 약식으로 진행돼 단수 또는 2배수에 그쳤던 정밀 검증 대상을 공화당 계열은 최대 125석, 극우 국민전선도 최대 6석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 속에 지난 5월 마크롱 대통령과 투표를 벌였던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도 당선이 확실시됩니다. 반면 전 정부의 집권당이자 제1당이었던 사회당 계열은 의석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준 최대 34석 정도로 예상돼 존폐의 기로에 몰렸습니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이번에 구성될 의회의 다양성은 프랑스의 새로운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결선 투표의 예상 투표율은 42%에서 48%대로 1차 투표 때보다 더 낮아져 역대 최저 수준이 될 것이라는 예상 속에 프랑스 정가에서는 역대 가장 높은 투표 기권율은 마크롱 정권의 숙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MBC 뉴스 김현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원자력 발전소인 고리 1호기가 가동을 멈추고 영구 정지됐습니다. 상업 원전이 문을 닫은 건 40년 만에 처음입니다. 장유진 기자입니다. 40년의 수명을 다한 국내 최초의 원전 고리 1호기가 작동을 멈춥니다. 원전에서 증기를 공급받아 돌아가던 대형 터빈의 가동도 이미 중단됐습니다. 고리 1호기 터빈 정지합니다. 셋, 둘, 하나, 정지!